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지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볼 이슈가 참 많습니다. 빠르게 네, 첫 번째 빠르게.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면세점 이슈인데요. 과거에는 이 면세 사업하면 황금알을 낳는다 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계륵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4월에 한화가 면세권 포기했는데 그에 이어서 두산도 벌써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월 30일에 내년에 영업 정지를 선언을 하면서 이 면세 사업은 과연 어떻게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더 집중을 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기업만 몇몇 독점했잖아요. 기업한테만 야, 너희들 이거 해라고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었냐면 야, 나도 야, 신청하면 계속해서 한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야, 신혜면세점 허가 또 내줄 테니까 해볼래? 라고 하는 게 또 순서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예전에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는 하나갤러리아나 두산 같은 데서 이 대기업에서도 야, 이제 우리 못하겠어 라고 할 정도 손을 들고 나갈 정도면 얼마나 지금 현재 환경이 척박한지를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별로 그렇게 좋은 이런 업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인들이 열심히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면서입니다. 실제로 해외 쪽에서 많이 들어와 주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이슈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찾는 이런 관광객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과다 경쟁 서로 야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홍보 비용이나 이런 비용단이 훨씬 더 많이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데려와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다. 근데 이제는 서로 자기들이 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경쟁이다라는 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도하게 퍼진 게 아니야라는 이 이슈가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조금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철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이제는 임계점 가까이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적자 기업들은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또 남은 기업들은 박수를 치면서 은근히 뒤로 가서 웃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뭐 롯데나 실제적으로 뭐 신세계 그리고 또 마지막 호텔신라 이 정도 라인들은 박수를 치는 모습이 조만간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면세점들은 어찌됐든 긍정적. 물론 호텔신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이런 쇼크가 좀 나왔다라는 거 이것은 좀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남은 자들은 승자의 웃음을 좀 지을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두산 빠지면서 기존 사업자인 롯데, 신세계, 호텔신라 네, 그렇죠. 등등은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지금 주가 보면은 그들 종목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두산이 빠진 자리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우선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다음 달에 실제로 이런 다시 또 신혜면세점 허가권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유찰될 것 같아. 바로 어떻게 누가 당첨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다들 조금 눈치 보기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신혜면세점 신규 특허 어떤 기업이 관심을 갖고 취득하려고 추진을 하는가 이 여부에 대해서 또 변수로 꼽히고 있다는 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외에는 나머지 기존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주셨고요. 과거에는 호텔신라. 호텔신라 좋아했고 토픽으로, 사실은 이번 실적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 지금 해외 쪽으로 열심히 뻗어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기내식 면세 1위 업체에 이런 지분을 가져오면서 이렇게까지 됐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더 퍼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쪽 라인들
좋아질 건데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신다면 호텔 신라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바로 다가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면세점의 대장은 호텔 신라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탑픽 호텔 신라 확인 다시 해보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상장한 기업이 있어서 리츠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까요? 이제 커피값 한 6,000원 내외로 부동산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죠. 그렇죠. 리츠에 네네. 대해서 관심권이 모아지면서 사실 뭐 관련 기업들이 그동안 실적이 좋았습니다. 좋았죠. 네. 주가도 좋았고요. 네. 52주 신고가를 달리는 그런 기업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새로운 롯데 리츠가 상장을 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했을 때 크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된 흐름까지 제가 읽고 왔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리츠 시장도 계속 급성장하고 있고 정부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계속 봐도 될까요?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영역이 뭐냐면요.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즉 예.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이런 은행권에서도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영역이 예전에 기존에는 뭐 증권회사는 브로커리지로 돈을 많이 벌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쪽 부분이 정말 많이 낮아지고요. 다른 바로 이 리츠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있습니다. 즉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돈이 변화 어디 쪽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신위에 조물주에 누가 있다, 뭐 건물주라고 하는데 건물주. 바로 우리가 건물주는 되지 못하더라도 리츠 바로 6,000원 가지고 뭐 오늘 롯데 리츠 지금 한 6,450원 정도 방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장가가 5,000원이었으니까 지금 뭐 한 1,450원 정도 올라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정부에서 열심히 부동산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쪽 라인은 지금도 서울의 집값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장인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어찌됐든 리츠 라인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릴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요. 롯데 리츠가 상한가 들어가기 코앞이라서 네네. 상한가 가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네. 지금 담을까요? 저는 뭐 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거 괜찮아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도 네, 괜찮다. 그렇습니다. 롯데 리츠. 단 뭐 아시죠? 예, 예, 손절 예. 라인을 꼭 잡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은 워낙 변동성이 높아서 여러분들 꼭 그것은 여러분들 성향입니다. 나는 보수적인 투자자인지 나는 공격적인 예. 투자자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고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되는 라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투자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나 주가는 변동성에는 늘 유의하자. 발빠른 대응 전략 코멘트 주셨습니다. 롯데 리츠 체크해봤고요. 다음 기사 함께 보실까요? 오늘부터 오픈뱅킹이 시범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10개 대표 은행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내가 KB은행,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 가지고 있으면 다 각각 앱을 깔아야 됐잖아요. 근데 네네. 하나 앱으로 다 되는 거. 그걸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주가 보면 일단은 핀테크 주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요. 한국전자인증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투자 관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은 가장 큰 것은 뭐 은행과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아침에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이거 오픈뱅킹이라고 오픈뱅킹 오늘부터 예. 뭐 하는데 실제 엄청 편해요. 어. 그리고 내가 잊어버렸던 돈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딱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예. 은행 쪽에서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을 하면 대부분 계속해서 그 은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쉽게 은행으로 전송이 또 되고 어떻게든 이쪽 걸 빼서 그냥 기업은행 뭐 이걸로 들어가서 우리 앱으로 들어가서 국민은행 거 돈을 바로 뭐 다른 은행으로 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자유롭게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 오픈뱅킹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나와 은행 이 두 군데에서만 어떻게 보면 계좌에 접근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3자
바로 다른 은행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오케이를 해주는 하에서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는 게 핀테크 주식들입니다. 은행주들은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온 거고요. 핀테크주들은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동안에는 은행 전산만을 이용해야 돼서 수수료를 400원에서 500원 정도를 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10분의 1로 다운이 됩니다. 자기들은 돈이 가만히 똑같은 이런 것을 하면서도 450원에서 한 350원 이상은 돈을 버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예. 물론 이제 소비자들로 조금씩 더 반영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자기들은 큰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런 이슈들 때문에 오늘 주가의 흐름들 아주 좀 핀테크에 관련된 주식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쪽 라인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현재 긍정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국전자인증 라인인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주식들 상당히 좀 크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윗꼬리가 많이 달렸더라고요. 거기 관련된 주식들이 막 다 20%대까지 갔다가 뭐 이제 다들 한 자리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 변동성이 워낙 큰 거다. 이래서 이게 야, 내일도 가고 내일 모레도 가고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 정도의 흐름이 정말 강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추가적으로는 갈 수 있을까? 이건 살짝 물음표를 찍어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장주 어떻게 보면 한국전자인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요. 세틀뱅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셔틀뱅크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게 이렇게 이 라인들이고요.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쪽 라인들은 좀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폰뱅킹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우선 지금 현재 시작이 된 것은 뭐냐면요. 예. 시중은행 한 10개사, 그리고 다음 달에 정식적으로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제2금융권까지 넘어간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인터넷 은행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셔틀뱅크도 그 정도에 아마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잊었던 돈 찾으셨어요? 네. 용돈 생긴 기분이. 저는 이미 이런 자기 돈 찾기 이런 걸 다 이미 해봤기 때문에 큰 의미는 그러세요? 없더라고요. 제 지인 앞에 있는 친구들이 나 이거 돈 찾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이 오픈뱅킹 까셔서 잊었던 돈 있나 없나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죠.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검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